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결의를 다지게 되죠. 그 중에서도 운동에 대한 계획은 거의 필수 요소 같아요. 공부 등 자기 개발이나 해보고 싶은 다양한 버킷리스트 계획보다는 운동에 대한 계획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아무리 열망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나 해도 소용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운동은 다른 모든 성취 계획에 추진력이 되는 기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운동에 대한 중요성에서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며 자아의 성장을 통한 인생 비전의 쟁취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듯 건강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찾으면 좀 더 여러분들께 가깝게 다가갈 계획입니다. 만성적인 위장, 식도의 통증, 일부 신경마비 증상, 심지어 한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식도에서 피가 올라올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마음을 다잡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앞으로는 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특히 여러분들을 좀 더 가깝게 마주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저도 올해는 열심히 운동에 돌입하려 합니다. 운동이 주는 첫 번째 장점은 당연히 육체적인 건강이겠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프고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이런 만성 증상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규칙적인 맞춤 운동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운동은 우리에게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혼자서라도 규칙적으로 간단하며 손쉽게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은 자아를 성장시키는 방법처럼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고 적당히 찢으면서 더 큰 근육을 만들어내는 서서히 더 큰 목표에 도전하는 단계적인 도전 정신을 배양합니다. 두 번째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사유이셨을 텐데요.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운동이 중요한 핵심 관점은 우선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있네. 이걸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생한 나의 자아를 느끼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좀 더 손쉬운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오늘은 2016년 재개봉되기도 했던 레전드 명작 훌륭한 배우 브래드 피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파이트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Welcome to Fight Club. 영화의 주요 스토리는 주인공인 보험 사고 조사원 잭이 무기력함의 근본적인 이유도 모른 채 가구를 수집하며 무력을 채우거나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면서 정신적인 안식을 취하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길에서 자신과 완전 다른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타일러란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둘은 결국 같은 인물이었죠. 둘은 동행을 하다 타일러의 뜬금없는 도발과 같은 제안으로 술집 앞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이윽고 파이트 클럽이라는 1대1 지하 격투 집단으로 커져나가고 어느 정도는 현실 적응에 활력소를 주는 듯 보였지만 자본주의의 모순과 지나친 물질 문명에 대한 집단 분노로 번지면서 나중에는 테러 집단으로 변질되며 영화 마지막에서는 사람들을 빚에 허덕이게 만들고 소비를 부추기는 카드 회사 건물을 폭파하며 끝이 납니다. 영화 중간에 보면 타일러는 잭의 손등에 잿물을 부어 극심한 고통을 가하고 그 고통을 오랜 시간 느끼도록 반항하는 잭을 붙잡고 있죠. 잭은 타일러를 찾아 여러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잭은 타일러가 자신이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을 찾게 되는데 이후 결국 자신이 타일러임을 알게 되고 저 멀리 괴리 상태에 있었던 자신의 무의식과 본능의 방향으로 자신을 일시시키게 되면서 파이트 클럽을 테러 단체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영화에서처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미디어 등이 없는 곳으로 장기간 여행이나 극단적인 충격을 가하는 충격요법은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념과 비뚤어진 자아를 지우고 새로운 건강한 자아를 성장시키기 위한 치료 과정의 일부라고도 합니다. 물론 반대의 목적이 되면 위험하겠죠.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주인공의 극단적인 무의식 영역을 보여주는 타일러가 반대로 극단적 이성 상태에 항시 몰입해 살아가는 잭의 자아를 본능적인 무의식의 방향으로 끌어오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죠. 물론 결국 동일 인물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해하고 혼자 치고받고 싸웠던 겁니다. 즉
현실에 너무 극단적인 이성 상태에 몰입해 살아가던 주인공의 자아가 타일러라는 본능과 이상향 또는 현실과 반대가 되는 자아를 만들어서 자아의 균형을 추구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두 자아의 괴리 상태에서 결국 지금까지 주로 살아왔던 극단적인 이성 상태인 제게 자아를 버리고 본능적인 타일러의 자아로 완전히 변화 후 극단적으로 테러를 강행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화는 두 극단적인 자아를 오히려 비판하면서 비관적인 결말을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다뤄본 라이프 오브 파이 영화에서는 파이가 이성, 호랑이가 파이의 무의식, 본능을 의미하고 있었는데 파이트 클럽에서는 잭이 주인공의 극단적인 이성을, 타일러가 극단적인 무의식, 본능을 표현하고 있죠. 전작이 더 최근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극단적이지 않은 결말을 보여주고 절제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 결국 사람의 자아는 이성과 무의식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찬사를 받았던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죠. 추후에는 이성과 무의식에 대한 적절한 조절의 중요성과 이것을 컨트롤하는 방법들도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으로도 쉽게 채울 수 없었던 욕구불만에서 탈출하기 위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저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지하 공간에서 거의 무규칙인 격투시합에 참여하는 파이트 클럽에 몰려듭니다. 20년 전 극찬을 받은 영화의 특성은 자유의지와 자아에 대한 깨달음을 깊이 통찰하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보다도 위식 과잉의 시대였고 조직에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시대에 대한 반작용이었죠. 주인공 잭은 비싼 물건을 모으거나 불행해 보이는 집단에서 위로를 바르려는 시도 등 현실에서 느끼는 욕구불만을 치유하려는 시도가 결국 무의미했죠. 결국 그 욕구불만의 이유는 무력도 정신적 위로도 아닌 억눌린 인간 기본 본능의 해소 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차원적인 기본 욕구 중 식욕, 수면욕, 성욕에 비해 공격과 파괴욕은 해소가 쉽지 않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수록 더욱 그렇죠. 현대에는 불합리한 다양한 상황마저도 적절히 분노하거나 맞서기 쉽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규율에 길들여져 가곤 합니다. 파괴 본능, 내 안의 타일러 또는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는 이것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운동입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단순 운동을 넘어 지하 격투 클럽이 나오죠. 파이트 클럽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기든 지든 격투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고 본능을 일깨우며 일상 속에서도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더 당당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점차 파이트 클럽의 방향이 너무 폭력적으로 변질이 되고 결국 사람들의 분노와 욕구불만을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집단이 되었죠. 즉 비판하려는 현실과 완전 반대 양극인 본능과 집단 무의식이 지배하는 테러 조직으로 변합니다. 물론 파이트 클럽 영화에서의 극단적인 테러 폭력은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영화의 흥행을 방해한 요소라고도 생각됩니다. 문득 갑자기 분노하고 피폐해진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어쩌지 못해 오히려 억울하게 되려 내 몸이 아파온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맞서는 것이 어려울 땐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에 매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시뮬레이션 되는 배반 게임에서도 처음 한 번만 용서하거나 배반 시 바로 배반해야 유리하다는 결과가 이론적으로도 공론화되어 나오는 시대인데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장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분노라면 지금 점점 더 그 분노에 몰입하기보다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동은 보여지는 덩치도 크게 만들어 1차적으로는 무례한 상대에게 위압감을 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내적 자아를 강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생한 감각기관과 뚜렷한 자아의식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투영되어 살아있는 눈빛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신념이 동반된 운동은 사람의 외관과 행동에서 풍기는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생각과 잡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현실적인 목표를 위한 투지를 불태울 수 있는 연료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자아 실현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눈치만 보게 되고 감각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며
내 자아에 집중을 못할 땐 운동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뭔가 시작하고 싶다면 그중 운동은 정말 가성비 높은 효과를 가져다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본능을 필요 이상으로 억눌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극단적 묘사로 가했던 영화 파이트 클럽과도 함께 있네요. 운동이 너무 싫으시면 내가 미친 듯이 몰입할 수 있는, 그래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건설적인 취미를 가져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더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Yeah.